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40대 유부녀입니다. 평소에 이곳 사연을 즐겨보면서 세상엔 참 이상한 사람도 많고 몹쓸 사람도 많아서 신기했었는데 이번에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닫는 일이 생겼어요. 설마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일이 있을 줄이야 몰랐어요. 이 사연과 관련된 사람은 사실 이전부터 느낌이 안 좋긴 했어요. 그 외에 10분만 대화를 해도 이 사람은 좀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 있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사회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 그런 감이 빨리 오곤 했었는데 이 사연의 주인공이 딱 그랬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도덕관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에 대해 함부로 평가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적어도 저와 잘 맞는 사람은 아니라는 건 분명했어요. 아니, 잘 맞는 게 아니라 유독 저와 정반대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 왜 저의 신우인 건지, 제가 신우이에 대해 왜 그렇게 생각했었는지를 말씀드리려면 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저는 40대인 지금도 직장에 다니면서 흔히들 말하는 멋진 커리어 우먼을 꿈꾸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미 커리어 우먼이라고 말할 수도 있기에 꿈꾼다고 표현하니 조금 이상한 것도 같지만 그냥 저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세요. 어쨌든 언젠가 회사에 중추해서 저의 이상을 좀 더 펼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저의 꿈 때문에 사실 결혼할 때도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여성은 결혼을 하면 회사에서 언젠간 그만둘 사람 취급을 자주 받곤 하니까요. 특히 애를 낳으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기본적으로 해야 할 텐데 그럴 경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다만 다행스럽게도 저는 남편을 잘 만나서 계속 회사에 다닐 수 있었어요. 남편은 직장을 일찍 그만두고 사업을 했었는데 사업의 성격상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나서서 육아를 할 테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가사 분담도 반반할 테니 걱정 말라고 했었고요. 전 혹시나 결혼하고 나서 말이 달라질까가 걱정돼서 결혼 준비도 딱 반반했습니다. 애초에 그 당시에 모아놓은 돈도 비슷했었고 집안 차이도 거의 없어서 어느 집이 더 해주네 만회할 것도 아니긴 했어요. 물론 아직 우리나라엔 남자가 결혼할 때 뭐를 더 해와야 한다는 문화가 있기도 하지만 전 그게 빚지는 느낌이라 그러기가 더욱 싫었어요. 이런 저를 보고 그런 결혼을 왜 하냐, 네가 아깝다는 소리를 주변에서 조금 듣기도 했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심하게 소리소리했던 건 바로 이 사연의 주인공, 제 시누이였습니다. 남편의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제 편을 들어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고마운 일이기도 하지만 글쎄요. 내용을 들어보면 저랑 참 안 맞는다고 해야 하나요? 시누이는 저한테 이런 소리를 했어요. 언니는 외모도 괜찮고 직장도 좋은 곳 다니면서 저런 오빠랑 결혼을 왜 해요? 아니 집안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사업이 엄청 잘 돼서 성공한 것도 아니야. 그런 남자랑 결혼해서 얻는 이득이 뭐 있어요. 아무리 내 오빠라지만 결혼 상대로는 난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신우이는 애초에 여자에게 있어 결혼은 인생 역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어요. 인생의 기승전결이 남자로 시작해서 시집으로 끝나는 사람이었죠. 물론 그런 가치관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세상이 그렇고 문화가 그래왔으니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저에겐 그런 결혼은 정말 끔찍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은 제 손으로 해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남편 돈으로 떵떵거려봐야 뭐 하나요? 그리고 그렇게 떵떵거리는 대신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전 그것보단 제 이름을 사회에 떨치고 남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전 저희 남편이 정말 좋았어요. 결혼한 이후로도 남편과 결혼한 걸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죠. 비록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진 못하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들처럼 저에게 아내가 되어서 남편 아침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냐 같은 소리는 안 하거든요. 오히려 남편이 해주면 해줬죠. 그 외에 집안일도 마찬가지예요. 제 친구들을 보면 남편은 퇴근하고 와서 손도 까딱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투성인데 제 남편은 집안일도 그렇고 육아도 그렇고 서로 일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집안일을 잘 나눠서 해주거든요. 보통 맞벌이하는 가정들 중에서도 그러는 남편이 잘 없다는 걸 생각해보면 오히려 저야말로 남편을 잘 만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신우이는 저와 반대이다 보니 이야기를 나눌 때도 언제나 주변 좋은 데 시집가서 잘 살고 있는 친구 이야기만 해요. 자기 친구가 어느 집안에 누구랑 결혼했는데 혹은 어떤 직업의 남자와 결혼했는데 너무 부러워서 배가 아프다라거나 그 친구가 이번에 무슨 선물을 받았는데 자기는 언제쯤 그런 선물을 받을 수 있겠냐고 하소연을 하곤 했죠. 저는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부럽지도 않다 보니 신우이와 단둘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어요. 신우이라는 관계에서 오는 불편함이 아니라 그저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는 불편함이 더 크곤 했어요. 반면 신우이는 제가 불편하지 않았나 봐요. 아니 오히려 제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저를 자꾸 비싼 호텔 카페 혹은 그런 류의 식당에 같이 가려고 했죠. 그런 데서 자주 밥을 먹고 살아야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냐고 하면서요. 물론 저도 맛있는 걸 먹고 좋은 분위기를 즐기는 건 좋아하긴 하지만 저는 낭비는 좋아하진 않아서 그런 곳에 가는 것도 불편했어요. 그래서 꼭 그런 비싼 곳이 아니어도 맛있는 곳, 분위기 좋은 곳을 알아봐서 신우이를 데려가기도 했었는데 그런 곳에 가서 신우이가 하는 말은 더 충격이었어요. 아가씨, 여기 어때요? 꼭 호텔이니 뭐니 그런 곳 아니어도 충분히 맛있지 않아요? 여기 TV 맛집으로도 자주 나온 곳이에요. 웬만한 미식가들도 다 칭찬하는 곳인데 앞으로는 이런 곳에서 밥 먹어요, 우리. 뭐 맛이 있긴 한데 분위기가 좀... 분위기가 왜요? 여기 SNS에서 분위기도 좋다고 칭찬이 자자하던데? 아니, 그런 분위기 말고요. 뭐랄까, 고급스러운 남자들 냄새가 안 난다고 해야 하나? 네? 그게 무슨... 아이, 그렇잖아요. 여기 오는 남자들 보면 대부분은 커플이기도 하고 커플이 아니어도 좀... 잘 봐요. 명품 옷 입은 사람들 한 명도 없잖아요. 예? 우리 밥 먹으러 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아니죠. 밥을 먹을 때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건데 쉽게 말하자면 헌팅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정말 괜찮은 남자가 있으면 제가 대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시 고작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곳들을 고집했던 거예요? 어머, 고작이라니 언니?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원래 사람은 끼리끼리 놀고 어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거든요. 강에 가봐야 민물고기만 있을 뿐 고래는 먼 바다가 아니면 만날 수조차 없다고. 처음 듣는 말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이유로 굳이 그런 데 갈 필요는 없지 않아요? 아휴, 언니 같은 사람은 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 우리 오빠랑 결혼한 거지. 언니도 참 안 됐다, 안 됐어. 이렇게 말하는데 신우이야 나랑은 정말 아니다. 거리를 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나, 그렇게 고르고 고르느라 30 중반이 넘어가는데도 아직 노처녀인데 아직도 그런 태도를 고수하는 건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남자라면 절대 신우이 같은 여자는 만날 것 같진 않지만 뭐 본인의 인생이니 제가 왈가불가할 문제는 아니긴 하죠. 다만 걱정은 됩니다. 신우이가 걱정이 된다는 게 아니라 신우이를 만날 남자가 물론 과연 그 신우이 눈높이에 맞는 남자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그런 연유들로 신우이와 멀어지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신우이와 멀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일이 생겼어요. 신우이가 저희 남편 뒷담화를 하다가 남편에게 걸려버린 일이었죠. 그 당시 남편 사업이 힘든 시기였어서 남편도 굉장히 예민해 있었는데
우리 집에서 술 마시다가 그만 말실수를 해버리더군요. 언니, 지금 사업도 망해가는 오빠 데리고 언제까지 살려고요? 나 같으면 이혼했어. 어디서 조건 좋은 남자 꼬신 다음에 이혼해서 갈아탔을 거라고요. 아유, 얼마나 좋아요, 그게. 늙어서 돈 걱정할 일도 없고. 상황이 이런데도 그냥 계속 사는 거 보면 언닌 참 착해. 그런데 하필이면 신우이가 그렇게 말하는 타이밍에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아이를 데리고 잠깐 산책 나갔다가 오는 순간이었죠. 술에 취한 신우이의 목소리도 컸다 보니 문 앞에서 신우이의 말이 다 들렸는지 집에 들어온 남편의 표정이 안 좋더군요. 남편은 곧 들어오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면서 신우이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네가 어떻게 살든지 네 자유지만 우리 관계까지 망칠 생각이면 당분간은 아예 보지 말자고. 신우이가 와이프 편을 들어주는 건 고맙지만 그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거라면 사양하겠다고요. 신우이는 자기가 뭐 틀린 말 했냐며 따지는데 솔직히 말해서 누가 맞고 틀리고는 전 관심 없었고 그냥 저랑 맞지 않는 신우이와 멀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게 좋았습니다. 솔직히 저한테 나쁘게 대하는 것도 아닌데 제 손으로 신우이를 멀리할 순 없잖아요. 물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신우이에게 조금 미안하기도 했지만요. 어쨌든 그 후로 신우이는 저에게 그리고 저희 남편에게 연락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신우이와 관계가 좀 멀어지고 나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나더군요. 좀 더 공부할 시간도 많아졌고 주말에 휴식할 시간이 늘어나니 좋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신우이와 사이가 많이 가까웠나 봐요. 그래서 한동안 여행도 잘 안 가곤 했었는데 이참에 여기저기 가족여행도 다니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마침 친구가 저에게 펜션 숙박권을 하나 주더군요. 이벤트로 응모한 숙박권이 당첨됐는데 자기는 날짜가 안 맞으니 저보고 갈 수 있으면 가라고요. 그 펜션 사진을 봤는데 새로 지어진 곳이라 인테리어도 깨끗하고 예쁘고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숙박권이 6인까지 가능한 거였어서 누구랑 갈지 고민을 해봤는데 동생과 올케 생각이 나더군요. 동생네는 그의 육아 3년 차로 힘들어 죽겠다. 도대체 어떻게 육아를 하신 거냐. 이와 같은 소리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가 참 힘들 때지요. 저도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었으니까요. 특히 동생은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직장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육아를 올케가 거의 도맡아서 했었어야 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동생한테 매번 네 와이프한테 잘 좀 해주라고 한 소리를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동생이 야근을 적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힘들어하는 올케가 늘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었어요. 괜히 제 동생하고 결혼해서 고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미안했어요. 그래서 가족으로서 조금이나마 그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전 동생네한테 함께 가자고 했어요. 펜션은 실제로 가보니 사진보다도 더 좋더군요. 특이한 가구들도 있었고 공간도 손님을 배려하면서 인테리어가 예쁜 공간들이 많았습니다. 여길 지은 사장님이 꽤 센스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덕분에 조카들까지 함께 온 가족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다음날 펜션 주인이 저희를 찾아와서는 친절하게 인사도 했어요. 아마 첫 오픈으로 받은 게 저희였다 보니 음식의 맛, 침구, 만족도 같은 것 등등 궁금한 게 많으셨나 봐요. 과일 한 바구니도 서비스로 주시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보곤 하셨었죠. 그렇게 사장님과 대화를 하면서 저희도 펜션에 관해 이런저런 걸 물어보기도 했어요. 어떻게 펜션을 하시게 됐냐부터 가구는 어디서 난 건지, 이런 공간 아이디어는 누가 냈는지 등등 만족도가 너무 좋았다는 말과 함께 몇 가지 질문을 하기도 했죠. 알고 보니 사장님은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재벌 3세 혹은 대대로 돈이 많은 양반집 도련님 같은 금수저분이시더군요. 저는 금수저분들에게 약간의 편견이 있어서 콧대 놓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 사람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마다 다른가 봐요. 사장님은 원래는 연기를 전공해서 배우가 되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그쪽으로 성공하는 게 쉽지 않았다더군요. 어려서 그랬는지 아님 재능이 없었던 건지 연기력이 잘 늘지 않기도 했고 그렇다고 외모가 엄청 뛰어나지도 못해서 자기를 써주는 곳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결국 나이를 먹어버리고 배우의 꿈을 포기해야 했다더군요. 어차피 집안에서 물려준 건물 몇 채가 있어서 상관이 없기도 했었다고 하고요. 그렇게 월세를 받아먹으면서 한량처럼 살다가 문득 펜션 하나 차려서 지인들도 놀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차린 게 그 펜션이라더군요. 물려받은 건물 중 한 개를 개조해서 꾸미신 거라고요. 가구 같은 경우 친척 일가가 갤러리부터 가구숍까지 다양하게 운영 중인데 그런 곳에서 고르고 골라 선정한 곳도 있고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가구를 직접 가져온 것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펜션을 만드는데 무려 5년이나 걸렸다고 하는데 제가 조금 편견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가 역시 돈 많은 사람은 시간이 많긴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네요. 갑자기 제가 이렇게 펜션 사장님 이야기를 하는 건 이 사장님이 그날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저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기 때문인데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신우이와 멀어지며 제 삶을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신우이한테 갑자기 연락이 오더군요. 괜히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저희 남편에겐 이야기하지 말고 단 둘이서만 만나자고요. 솔직히 저는 귀찮기도 하고 딱히 관계를 다시 개선하고 싶지 않았지만 매몰차게 굴기는 또 너무 미안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만나기로 했죠. 오랜만에 만난 신우이는 예전과는 조금 다른 듯 했어요. 원래 같았으면 남자 이야기, 결혼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만 했었을 텐데 그날은 웬일인지 그런 이야기가 없이 안부부터 묻고 저희 부부 둘째 생각은 없냐, 아이는 둘은 있어야 사회성도 배우기 좋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전 신우이가 뜬금없이 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건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것도 말끝마다 착한 새언니를 붙이는 게 뭔가 괜히 꺼림칙하더군요. 그래서 적당히 맞장구만 쳐주고 대충 대화를 넘기고 있었는데 신우이는 제가 맞장구를 쳐주는 거에 옳다커니 했는지 갑자기 그래서 말인데 하면서 웬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더군요. 그건 바로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초음파 사진 아니에요? 누구 임신했어요? 새언니, 쉿, 누구 들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아니, 왜? 누가 임신했는데요? 그게, 새언니, 정말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네? 저 지금 산부인과 다녀오는 길이에요. 그 순간 전 그 자리를 빨리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결혼도 안 한 신우이가 임신을 했단 소리이니 무언가 사고를 쳤단 뜻인 건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저한테만 말한다는 건 그것과 관련해서 저에게 뭔가를 부탁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무언가 나쁜 일에 동참해달라는. 네? 그럼 지금 이 초음파 사진이 아가씨 거라는 거예요? 네, 언니. 아니, 누구 애인데요? 아가씨 만나는 사람 있었어요? 매번 연애만 짧게 하다가 끝났었잖아요. 만나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면 바로 얼마 전부터 만나는 사람이 생기긴 했는데 중요한 건 이 애가 그 사람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소리가 너무 커요, 언니. 네. 그럼 어떡하려고 그래요? 지금 만나는 남자는 이 사실을 알아요? 네. 지금 만나는 남자한테는 말했어요. 뭐라는데요? 괜찮대요. 어차피 우리 나이에 그런 게 흠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그렇다면 다행이긴 하지만 그럼 애를 없애실 생각인 거예요? 아니요. 전 그런 거 안 해요.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생명인데, 아유, 어떻게 없애요. 낳아서 키워야죠. 지금 만나는 남자도 없애는 건 절대 반대라고 했어요. 아이, 그렇구나. 뭐, 남자 쪽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면 상관없겠네요. 그런데 이 얘기를 저한테 하는 이유가, 그게, 새언니, 언니는 정말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 부탁 하나만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뭔데요? 이 아기 내가 몰래 낳을 테니까 언니로 해줘요. 대신 평생 책임질게요. 옆에서 제가 다 책임질 테니까 언니가 낳은 것처럼 하고 언니 자식처럼 키워줘요. 네? 제가 이런 부탁할 사람 언니밖에 없는 거 알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하늘이 노래지더군요. 자기 애를 제 아이로 해달라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그걸 속이는 가정도 그렇거니와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어요. 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아유, 안 돼요. 내가 돼도 남편이 안 된다고 할 거예요. 오빠요? 오빠는 새언니 말이면 다 들어주잖아요. 언니가 설득하면 오빠도 받아들이겠죠. 그건 어느 정도 상식적인 선에서의 일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가씨 말은 너무 허무맹랑하다고요. 시부모님이나 저희 부모님을 속이는 것도 그렇지만 나중에 애가 크면 그땐 그게 감당이 되겠어요? 아이한테 친부모가 누구인지 어떻게 밝히냐고요. 아이한테 큰 상처가 될 텐데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저 지금 위기만 넘길 수 있게 해줘요. 아니, 지금 만나는 남자도 이해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러는 건데요? 남자는 이해하지만 남자의 집안은 이런 거 절대 이해 못 해준대요. 그래서 애가 있다는 건 반드시 비밀로 해야 한다고 해서 제발요, 새언니. 이 남자 진짜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조건 좋은 남자 저 아마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30 중반이에요. 여기서 나이를 더 먹으면 도대체 누굴 만날 수 있겠어요? 네? 제발요. 제발 한 번만요, 새언니. 차라리 그러지 말고 아이 친부하고 잘 살아보세요. 친부가 누구인진 아시죠? 싫어요. 그 사람은 말하기도 싫어요. 어쨌든 그 사람은 이 사람과는 비교도 안 돼요. 이 사람 진짜 집안 장난 아니라고요. 그렇지 참. 제가 이걸 이야기를 안 했구나. 제가 공짜로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보상도 해드릴 거예요. 아니, 무슨 보상이요? 10억 드릴게요. 10억이요? 아니, 아가씨가 무슨 돈이 있다고. 물론 제 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태 살아면서 제가 꾸역꾸역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그거 남자친구 돈을 좀 합쳐서 10억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저는 못 받죠. 제가 그걸 어떻게 받아요? 그리고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지 말고 일단 돈부터 받아봐요. 그렇지. 일단 남자친구를 여기로 부를게요. 남자친구한테 통장 가지고 오라고 할 테니 일단 통장부터 받아봐요. 네? 아가씨! 신우이는 제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만난다는 남자한테 전화를 걸어 신우이와 제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그 남자친구가 오기까지 계속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데 정말 미쳐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신우이만 아니었으면 쌍욕을 했을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게 말이나 될 법한 소리인가요?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많은데 저런 부탁을 제가 어떻게 들어줘요. 10억이 아닌 100억을 준다고 해도 전 못 해줬을 거예요. 애초에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것부터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도대체 뇌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할 생각을 한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또 신우도 신우이지만 신우와 만난다는 남자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을 다 알고도 결혼을 하려고 한다는 게 매우 이상했어요. 집안도 좋은 경제력 좋은 남자가 왜 신우이와
그것도 이런 상황에 신우이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저는 계속 거절을 하고 신우이는 울며불며 부탁하고 계속 그런 상황에 도돌이표였는데 그러기를 얼마간 시간이 지나자 곧 신우이와 만나고 있다는 남자가 저희가 있는 곳으로 도착했다고 하더군요. 이러다간 2명이 나한테 매달리겠다. 빨리 자리를 떠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신우이가 제 바지가락을 잡고 늘어져서 결국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 남자가 들어오는데 이럴 수가. 얼굴이 어디선가 본 듯한 낯익은 얼굴이다 싶었더니 바로 그 펜션 사장님이었어요. 참, 세상 이렇게 참 좁다더니 이런 관계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전혀 몰랐네요. 하긴 그 정도 재력쯤 되니 신우이가 놓치지 않으려고 난리를 치는 거겠죠. 그 사장님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를 알아보진 못하더군요. 뭐 알아본다고 해도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달라질 건 없었지만요. 사장님은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니 이내 곧 신우이와 함께 저한테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데 이런 부탁을 드려 정말 죄송스럽고 염치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원하시면 각서도 써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꼭 아이를 다시 데려오겠다고요. 저도 압니다. 많이 난감하실 거라는 거. 이런 부탁이 말도 안 된다는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만약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아이를 없애야 해서 그래요. 하지만 저희는 생명을 지우고 싶진 않아요. 아, 정말 욕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참나, 저 사장님, 그 점잖고 예의 바르고 친절했던 사장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황당한 소리를 하더군요. 저에겐 사장님의 그 말이 마치 협박처럼 들렸거든요. 부탁을 들어줘라.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너 때문에 없애겠다라는 느낌이요. 표현이야 돌려 한 거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아이를 없애야 한다고 하니 마치 그 태아의 생명을 제 손에 맡긴 듯한 느낌이었어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 그게 협박이지 부탁이냐고요? 왜 제 손에 태아의 생명이 달린 듯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부담을 주는 화법은 대체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상황이 그렇기에 사실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부디 조금만 더 생각을 해주세요. 상황이 그러하니 정말 미치겠더군요. 부탁을 들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들어주지 않자니 아이를 없애라고 강제하는 것만 같은 그런 기분. 여러분들은 아시겠나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얼른 통장 드리자. 새언니도 통장을 받아보면 마음이 좀 달라질 거야.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실제로 10억을 받아보면 그걸 함부로 손에서 놓지 못할걸? 그래, 그럼. 사장님은 가방을 뒤적이시더니 곧 통장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제 쪽으로 통장을 건네시더군요. 하지만 그걸 제가 받는 순간 저는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것과 같다는 생각에 참아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저 그 사장님과 신우이만 노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장님은 씩 웃더군요. 그러고는 통장을 뒤쪽으로 휙 던지면서 형, 빨리 받아! 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놀라서 토끼눈이 되어 통장이 날아가는 것을 쳐다봤는데 그 테이블 쪽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뛰어가더니 그 통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통장을 든 채로 저희를 향해 왔어요. 저는 그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되지 않아서 신우이를 쳐다봤는데 신우이는 오히려 저보다 더 경악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그건 어안이 벙벙하다거나 너무 놀랐다는 표정보다는 뭐랄까 범인이 경찰에게 발각당했을 때의 표정 같았어요. 네가 여기 어떻게? 잘 지냈어? 내가 여기 나타나서 많이 놀랐지? 그런데 지금 내가 나타난 거에 놀라기만 해서는 안 될걸. 여기 통장에 들어있는 돈, 이거 내가 가질 거거든. 뭐?
여기 너와 만나고 있는 이 남자애 사실 내가 아는 친한 동생이야. 얘가 얼마나 잘났는지는 너도 잘 알지? 참나. 야, 너도 참 웃긴다. 이런 애가 너랑 왜 결혼을 하겠냐? 그것도 애까지 뱃속에 있다는데. 난 그래도 네가 생각이 있으면 너랑 결혼하겠다는 소리를 믿을 줄은 몰랐는데 어지간히도 돈에 눈이 멀긴 했나 봐. 그걸 믿어버렸네. 뭐? 자기야,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무슨 소리야. 이 형이 말한 말 그대로지. 내가 너랑 결혼을 왜 하냐? 그냥 이 형 부탁받고 결혼하는 척 네 돈 뜯어내려고 내가 쇼한 거야. 내가 미쳤다고 너랑 결혼을 하겠냐? 신우이는 그 소리를 듣더니 너무 충격을 먹은 건지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더군요. 저는 상황이 파악이 되지 않아서 놀란 눈으로 계속 말없이 쳐다만 보다가 신우이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는 소리에 급하게 외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기로 남의 돈을 뜯어내시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새언니분. 사정을 잘 모르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무슨... 이 돈 사실 이의 돈이 아니거든요. 이거 사실 원래 제 돈이에요. 이 여자가 저와 만났을 때 사기쳐서 유학비랍시고 뜯어낸 돈이란 말입니다. 그 밖에도 그건 선물로 받아간 가방값들,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도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모자랄걸요? 네? 이 여자가 저를 가지고 놀았다고요. 이 여자 성격 아시죠? 돈만 밝히는 거. 뭐 저도 돈이 꽤 있는 편이긴 하지만 저 정도로는 성에 안 찼나 봐요. 그냥 돈만 뜯어내고 관계를 끊어내더군요. 자, 그럼 지금 사기로 남의 돈을 뜯어낸 건 누구일까요? 저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게 남자 잘 만나서 신분상승을 하고 싶어하고 돈만 밝히면서 이 남자 저 남자 갈아타더니 기어코 이런 상황까지 신우가 직접 만들어냈다는 것을요. 통장을 받은 그 남자는 신우이가 예전에 만났던 남자이고 신우이에게 돈을 뜯기고 난 뒤 이런 계획을 세운 듯 했어요. 신우이가 집안 좋은 남자를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 그 펜션 사장님은 신우이를 속이기 딱 적합한 사람이었겠죠. 신우이는 자기도 할 말이 없었는지 그저 주저앉아 땅만 쳐다보고 있더군요. 그러자 두 남자는 그런 신우이를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다가 한 번 더 신우이를 비웃어주고는 나가버렸어요. 야, 주제에 맞지도 않는 헛된 꿈은 그만 꾸고 너 임신시킨 그 백수놈한테나 가. 그 백수놈이 네 수준엔 딱 맞으니까. 그리고 이 돈 나한테 사기친 유학비랑 그동안 줬던 선물비에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퉁칠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뭐 정 억울하면 신고하시던가. 나도 맞대응할 테니까. 그럼 간다. 신우이는 그 말에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신우이가 안쓰럽기도 하지만 사실 결국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고 위로를 해줘야 할지 아니면 왜 그런 짓을 했냐고 혼을 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저도 결국 말없이 자리를 뜨고 말았어요. 어차피 무슨 말을 해도 신우이는 정신이 나간 채로 계속 가만히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만 이 이야기는 남들에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물론 남편에게도요. 신우이도 느낀 게 많았겠지. 굳이 시부모님이나 남편에게 추가로 더 혼날 필요까지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저만 조용히 알고 있자고 하며 넘어갔습니다. 이후로 신우이는 저에게 따로 연락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아마 많이 창피했겠죠. 자신의 치부를 들킨 거나 다름이 없었을 테니. 그리고 그 왕자님을 찾아 헤매던 신우이는 현재 한량 남편을 모시고 살고 있어요. 신우이의 뱃속에 있던 아이의 친부, 그 사람과 결국 결혼을 했어요. 그 사람과 결혼을 한 신우이의 마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은 이제 조건 좋은 사람과 결혼하기 틀렸다고 자포자기를 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아이를 없애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커서 어차피 그렇게 된 거 친부랑 아이를 키우며 살려고 한 건지
혹은 그 사건 이후로 무언가 반성을 하고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의 변화가 온 거였을 수도 있겠죠. 안타까운 건 친부인 남자는 좋은 조건의 남자가 아니라는 걸 떠나서 그 두 남자 말 그대로 백수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신우이는 왜 만나서 애까지 생겼던 걸까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이름도 사는 곳도 직업까지 다 가짜로 꾸며낸 뒤 신우이와 만난 거였더군요. 신우이는 그거에 속아 그 남자를 만나고 애까지 가졌지만 사실이 밝혀진 뒤 헤어진 거였고요. 신우이는 지금 예전 신우이라면 전혀 상상하지 못할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남자랑 결혼해서 살까 하는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건 당연하고 혼자서 육아랑 일까지 다 병행하면서 남편의 용돈까지 주고 있대요. 세상 누구보다 강한 억척스러운 엄마로 살고 있는 것 같더군요. 사실 시가에서 그 결혼은 반대할 법도 했었을 텐데 아마도 딸이 늦게나마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알아서 살라는 뜻으로 허락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미 애까지 있다고 하니 시부모님도 어쩔 수 없었겠죠. 어쨌거나 저로서는 참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드라마 현장을 눈앞에서 직관한 것 같기도 하네요. 물론 저는 그 드라마에 지나가는 행인 1이었을 뿐이고요. 저희 시누이는 그 드라마의 악역에 불과했겠죠. 이따금 저는 제가 갔던 그 펜션 사장님 생각도 납니다. 뭐 좋은 쪽이나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어릴 적 배우의 꿈을 그런 식으로 이루긴 했구나 하고요. 신우이가 속은 걸 보면 연기력이 꽤나 좋긴 했단 건데 어째서 배우가 되지 못하신 건지 나이가 드시면서 연기력이 생긴 것이었을라나. 참, 저도 별별 엉뚱한 생각을 다 해봤네요. 그만큼 너무 기가 막힌 일을 겪어서 그런가 봐요. 저는 현재 예전처럼 변함없이 계속 직장을 다니면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저희 아이도 무럭무럭 자라주고 있어요. 저는 이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이걸로 전 충분히 행복해요. 애초에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것도 아니었지만 이번 일로 저는 더욱 돈이든 뭐든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더불어 내가 바라는 걸 얻기 위해 남을 잘못 이용했다가는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되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배웠죠. 그저 큰 욕심 없이 성실하게만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파이팅 하시고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한 해 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